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가 정말 돈 아끼지 않는 부분의 1순위입니다. 먹는 거. 이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음식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과 그에 얽혀 있는 뒷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차윤환 박사님 모시고 음식 얘기, 특히 한국의 음식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네. 식품생명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네. 요즘 뭐 우리나라 음식이 난리죠. K K 뷰티, 그쵸, K 그쵸. 뮤직 그런데 뭐 K 푸드가 요즘에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세계에서? 그게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풀 텐데 네. 일단 한국의 경쟁력이 올라갔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의 힘이 강해지니까 노래. 네, 노래랄지 영화 이런 네. 걸 토대로 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또 하나는 한국 음식 자체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경쟁력에서 제가 봤을 때 탑 티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일단 소주.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술을 먹는데 우리 소주값이 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면 얼마입니까? 저기 슈퍼마켓에서 사면 비싸지 않으니까 한 3, 4천 원.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걸 만약 유럽으로 옮겨서 그 정도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 술을 먹는데 네. 산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 소주도 전통 소주는 쟤도 좀 비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먹는 주정으로 희석해서 쓰는 소주.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렇고 그다음으로 라면. 그렇죠. 그렇죠. 한 끼 한 식사를 끼에 뭐 대체할 1,000원. 수 있는데 그 라면 네.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잘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은 낮고 그것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한국 음식을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문화가 알려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고.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K푸드가 이제 휩쓸었던 그게 하루 이틀은 아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단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 갖고 역사를 논할 수준이 돼요. 아유, 뭔 소리세요? 그거는 전혀 한국 K푸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딱 점을 찍었던 몇 가지 저는 관점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뭐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올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비빔밥을 먹었어요. 아, 비행기 안에서. 네. 아. 그 비빔밥을 먹고 마이클 잭슨이 너무 맛있다. 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좀 알려졌죠. 그렇죠. 그렇죠. 좀, 예. 두 번째, 2000년도 초반에 미국 헬스지라고 하는 건강 잡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김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자부심을 느끼죠. 그렇죠. 그게 휩쓸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어. 왜요? 그걸 쓴 기자의 부인이 한국인이야. 먹어봤구나. 그래서 장모님한테 김치를 매번 먹었어.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났냐? 아니에요. 또 2010년 전에 또 한번 맞습니다. 2010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전 예측했어요. 이거 한번 돌풍 온다. 아, 치킨. 에이, 아니 치킨은 뒤죠. 아, 그 뒤에. 별에서 온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떡볶이? 아, 떡볶이도 그 뒤입니다. 그 어떻게인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막걸리 열풍이 와요. 아, 맞아요. 막걸리 열풍. 아, 그 우리나라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나와가지고 그때 막걸리 열풍 그렇죠. 부은 게 그렇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막걸리가 세계적으로 그런 술이 없어요. 가공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술이야. 왜? 그렇지, 너무 거칠어. 아니 만들다 말아. 그러니까 만들다가 말은 너무 그치? 거칠다니까. 이게 해가지고 발효를 술 대다가 시작해서 만술 같아. 끝 하면 이제 딱 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쯤 됐으면 야 급하다 먹자. 이게 막걸리인데 그렇죠. 이게 전주 지역에서 무한 리필 안주. 안주를 무한으로 주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다 넘어갔죠. 이제. 아, 자기네들은 막걸리라는 술, 달달한 술 2개 시켰는데 갑자기 여기 상이 안주가 이렇게. 20가지가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쳤다. 어. 그런 얘기 요즘 말로 미쳤다. 제가 저거 주고도 돈이 남을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치맥 같은 문화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계탕. 삼계탕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음식이 될 것 같아. 삼계탕이 2000년도 중반쯤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세계 호텔 그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고 중국계 쪽에서는 이제 최고로 받으면서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한국의 그 고수부지에서 네. 뭐 2,000명 중국인들이 모여갖고 삼계탕을 뜯어먹었다는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딱 뭐 팍 이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막 라면 1조, 김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갈 애들이 가다가 이제 얘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K푸드의 트렌드가 이제 변한 게 있어요. 요거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 일단 마이클 잭슨을 딱 봐요. 비빔밥. 그렇죠. 네, 그럼 네. 보면은 이거는 자기네들한테 있는 거였습니다. 저기들이 애들 아니, 약간 왜요? 안남미 갖고 볶아 먹는 거 아니, 봤는데. 뭔 소리세요? 곡류 샐러드. 곡물 샐러드. 그러네. 왜 걔들 보면은 그 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국물에다 호밀 넣고 뭐 이렇게 도저히 못 먹겠던데. 샐러드가 넣고 드레싱 넣어서. 근데 이걸 우리는 밥이라는 걸로 하고 채소 집어넣고 그다음 계란 하나 넣은 다음에 고추장. 그러니까 서양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 일단 자기들하고 비슷한데 고추장 외에는 특별하게 뭐 그쵸? 달라진 건 없네. 비슷하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불고기. 그럼 자기네들 뭐 바베큐도 있고. 그거보다 우리 불고기가 맛있지. 양념도 맛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쪽 케밥 이런 것들도 양념을 재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 봤을 때 불고기 정도 먹은 건 익숙한 거지. 네. 이제 그런 게 1세대. 그런데 자기들의 문화, 음식 문화와 유가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유의 한국 푸드들을 좋아하다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지. 이제는 애들이 미쳤다. 네.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뉴욕 음식. 최고의 요리 23가지가 있는데 네. 한식이 포함됐어요. 네. 근데 뭐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돼지곰탕. 이건 한국에서도 보편적이지 않은데. 그쵸. 그 다음에 뭐 불닭볶음면, 냉동김밥, 물회면. 제가 이걸 딱 봤어. 와, 미쳤다. 난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이지 않아. 그쵸. 네. 한번 하시죠. 네. 여기서 그래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냉동김밥은 난 적어도 절대 안 먹을 것 같아. 배가 고파서. 냉동김밥을 왜 먹습니까? 그냥 김밥 맛있는 거 가면 아줌마가 이렇게 해주는데. 해주는데 그리고 그게 1,500원 옛날에 요즘 몰랐 요즘 좀 올랐어요. 3,000원. 그러니까 아유 좀 올랐어요. 1,500원 진짜 궁금하다. 네, 많이 올랐어요. 자 이거 딱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얘기하죠. 돼지곰탕. 돼지국밥이잖아요. 결국 네. 우리는 돼지국밥 노래도 적어도 있잖아. 우리는 소국밥을 먹지 그렇죠. 돼지국밥은 부산에 이건 뭐 돼지국밥 먹으러 특별한 가는 지역에서 먹는 노래 거죠. 있잖아요. 네. 노래 결국 그냥 국밥은 안 먹고 딴 것만 했다는 그 네. 전설의 노래.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곰탕은 뭐로 끓이죠? 소뼈하고 소고기에서 그렇죠. 국물을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소죠. 네, 소. 그러면 서양 아이들은 소를 그렇게 국물 낸 요리가 있죠. 스프. 네, 스비나 스튜 같은 것들이 있죠. 걔들 입장에서는 소고기 곰탕은 별 관심이 없어요. 늘 먹던 거구나.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 가지고. 닭곰탕이야, 돼지곰탕이야. 닭 스튜도 있잖아요. 걔들 네, 닭 스톡 닭 있으니까 있었죠, 그거. 닭을 우려낸 국물과 소를 우려낸 국물은 서양 애들이 이미 봤을 먹어봤어. 때는 이미 먹어봤어. 아하. 그러니까 이전에 1세대 K푸드들은 걔들이 냈겠지. 그렇지 같은 이니까. 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3세대까지 오니까 야 돼지를 우린 물이 있네. 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된 이유는 우리 소국밥보다는 좀 국물이 맑아 보여.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하더라도 달랐겠죠? 좀 이제 비린내 같은 걸 잡았겠죠. 잡았겠지? 그런데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서양 아이들이 이제 돼지를 우린 스튜? 습?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 돼지는 자기들은 전부 바베큐에서 그렇죠. 이거 해 먹던 햄, 소시지, 베이컨. 이거 먹던 놈들이 돼지를 갖고 국물을 내 그러니까 먹는다. 얘들 입장에서 이거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올해 최고의 뉴욕 음식이라는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미식가들한테 도전을 하는 그렇지.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런 거지 이런 거 드셔보셨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속에 그러니까 좀 약간 챌린저블한 그렇죠. 음식. 챌린지가 너 안 먹어봤어? 에휴 아니. 아직은 너 음식 얘기할 수준이 못 되는구나. 안돼 이거야. 그래서 돼지국밥. 이거 말씀하고 한국도 되게 이거 드시면은 이 돼지국밥 비린내 나지 않은 돼지 비린내 특정- 있어요. 우리 음식 중에서 맛있다 그러는 것 중에서 냄새 문제만 청국장, 홍어, 순대 이게 초기 냄새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면 정말 보편적인 저 음식 원장님 저 와인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와인 차고 와인 한번 저희가 딱 같이 사장님 딱 따르시고 딱 해가지고 여기 싹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이게 맞아요. 땅 하고 그다음에 탁 먹잖아요. 그 외국 애들은 보는 게 코, 다 향, 보기. 색, 예. 맛 예.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와인 하면 뭐죠? 향은 어떠니? 색은 어때? 맛은 어때? 물어보는데 우리는 한국인은 딱 하나만 물어봐. 맛은 맛있어? 그렇지. 맛있어야. 생각해보세요. 돼지 등뼈 감자탕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건 경기 나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돼지 등뼈가 그냥 있어. 돼지 등뼈가 있어. 삼계탕 실제로요. 닭이 다 이러고 닭이 요러고 살은 다 뜯겨나 이렇게 뽀샤시한 상태로 그러고 있죠, 맞아요. 거기다 갑자기 배를 갈라.
배를 갈랐는데 거기서 밥을 막 못 뜯어 먹어. 외국 애들이 보면요. 그게 mond도가 내식이네. 애들이 뭐 이거는 예. 미쳤다. 예. 이 미친 애들이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먹잖아. 찹쌀을 품은, 그쵸. 인삼을 품은. 아, 몸에 좋아. 뭐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 애들이 봤을 때 한국 음식들 이런 거 보면 적응이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지. 네. 그런데 돼지국밥까지 올라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외국 애들이 한국에 미쳤다. 우리 문화를 이제는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우리 식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이 된 거네. 마음을 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걔들이 미쳤다. 아. 뭐든지 던져라.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중에서 보면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돼지곰탕 맛을 참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영어네요. 아유. 가벼우면서도 정성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마친 뒤에 따라오는 만족스러운 웰빙의 기분. 와, 극찬이다 정말. 뭐야? 한국말로는 이 감각을 시원한 맛이라고 한다. 이거 맞아요. 나는 이 말을 나중에 배웠다. 그저 내가 기억하는 건 돼지곰탕을 먹은 날 나는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제 지금 그림을 보면 그래, 되게 맑아요 지금. 네, 너무 맑아요. 우리가 그래서 먹는 이게 예. 내가 봤을 때는 냉면집에서 이렇게 먹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중요한 아, 근데 거는 이게 찬사가 너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영어로 The Korean word for this sensation is 시원한 맛 이렇게. 그렇게 써놨어. 예. 예. 그 시원한 맛이 뭐예요? 이거 참 이 사람도 영어가 번역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썼겠지. 영어가 있어요. 뭐가 근데 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말을 쓰기 싫어서 안 쓴 것 같아요. 콜드는 분명히 아니고 아니에요. 칠도 아니고 아니에요. 칠링도 아니고 영어로 우마미예요. 우마미? 우마미. 일본말 같은데? 일본 말이에요. 감칠맛. 그렇지. 예, 근데 이 우리나라의 시원한 맛이 우마미란 맛으로 말- 얘기하면 우마미인데 그 맛도 아니야. 인분이 한국 음식이니까 우마미란 말 대신에 시원한 맛이라는 말을 써준 거로 좀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친한파다. 그렇지. 혹시 가족 중에 그렇지 모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칠맛. 시원한 맛하고 또 달라 우리는. 그런데 예. 그래도 가장 이전에 있는 말들 중에 그렇죠. 근처하면은 그 감칠맛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원한 맛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두 번째 보니까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일단 챌린저 때문에 유튜브 챌린저 때문에 네. 먹방하는 사람들이 다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근데 매운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라면이 지금 승승장구 중이에요. 난리죠. 뭐 예. 없어서 못 판다는 예, 거. 그게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또 라면 원래 라면도 오리지널 따지면 라면 그래서 일본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 라면과 한국 라면을 비교를 해봐라. 비교하는 전문가 없거든요. 우리께 맛있었는데 일본 가서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 그러세요? 좀 이상하지. 생라면 그 돼지 국물에서 짜서 그거 먹는 생라면이잖아요. 가공면이 아니잖아요. 가공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끓여 먹을 일이 우리 하는 없으니까. 것처럼 인스턴트로 뭐 신라면이나 뭐 삼양라면 그런 게 못 아니잖아요. 먹어봤는데 어. 뭐 100년 된 라면집이 라면집이라고 그거는 하는데 라면, 생라면집이고. 국물이 짜서 도저히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만약에 정상적이었으면 아까 돼지국밥 이런 거 대신에 일본 이렇게 라면집 얘기도 나왔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건조면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가 하는 공장에서 라면 만든 거 봤을 때. 그럼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봤어요? 당연히 먹어보죠. 어느 게 맛있어요?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압도적으로 일본이 우수하다. 아 그래요? 훨씬 좋아요. 그럼 수입한 거 먹어봐야 되겠다. 쉬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왜 이 한국의 신라면과 삼양라면들이 대세를 끌고 나가고 있느냐? 가격이 좋다. 아니에요. 값도 가격도 비슷해요? 외국 나가면 비싸요, 한국 거.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매워서 이거는 그런가? 자 보세요. 저기들 이제 보시는데 네. 자 라면 드세요? 먹죠. 거짓말. 라면 드세요? 네. 거짓말. 왜? 여기 라면 전문집이야. 네. 저 메뉴판 보이죠 지금? 네. 그럼 뭐 시키세요? 그냥 라면 달라 그러죠. 그냥 자기들이 라면 이렇게 여러 개 갖다 놓고 하나 탁 넣어서 해주잖아요. 이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 안 넣고 이렇게 10개씩 20개씩. 저 봐요. 그럼 라면 3,000원, 네. 떡라면 3,500원, 네. 만두라면 4,000원, 네. 짬뽕라면 5,000원. 네. 자 그럼 뭐 드세요? 네. 떡라면. 그렇잖아. 라면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누가 라면을 먹어? 김치라면, 만두라면, 짬뽕라면, 잡탕라면 먹지. 날라면은 안 먹네. 그치? 네. 그러니까 날라면 상태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아하. 그런데 일본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2%가 부족해. 그런데 그 2%에 갑자기 김치를 나오면 김치라면이 되고
만두를 넣으면 만두라면이 되고 서양 친구 왔을 때 치즈 하나 올려주면 치즈라면. 아니 그냥 미쳐가지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자체로는 일본이 압도적인데 네. 우리는 그 다른 걸 섞어 먹을 수 있는 어떤 튜닝 때문에 이게 이제 베트남 가서 라면 먹잖아요. 그거 베트남 맛이야. 그러니까 그런 한국 라면의 어떤 세계적 트렌드를 끌고 가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매운맛만 겁나 강하게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도를 해본 거죠. 너 먹어봤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저거 있잖아요. 그 푸드 파이터들. 네. 이게 막 한 박스 막 이래놓고 막 먹으니까 너도 나도 해봤다가 어우 매워. 우리나라 먹방이라는 게 다 저거 처음에 보고선 저거 왜 보나 그랬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K푸드 전도사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는 약간 이제 우리 아까 뭐 몇 가지 고른 것 중에서 얘는 가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결을 달리해. 어허. 얘는 결을 달리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닭볶음면은 K푸드의 리더라고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지. 왜냐면 이게 문화가 누적되고 축적돼서 우리의 음식 문화가 거기에 녹아든 게 아니라 어떤 그 빨리 만든 어떤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근데 이게 외려 이렇게 산업화돼서 이렇게 수출에 공헌하는 걸로 따지면 많이 크죠. 이게 더 크겠네요. 근데 얘보다 더 큰 애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죠? 아마 조만간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걔 때문에 통일됐다고 할 거예요. 아, 초코파이. 맞아요. 아, 초코파이. 그래서 북한이 웬만해서 우리 거 따라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초코파이는 지들 것도 만들어내요. 안 할 수가 없지.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던 나라 중에 하나 러시아인데 러시아였죠. 러시아 소련이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최고의 과자가 초코파이. 초코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초코파이 그러면 정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중국은 또 초코파이 많이 먹던데요. 그렇죠. 왜냐면 걔들 월병 해가지고 동그란 그런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데 얘는 거기다가 맛까지 있으니까. 그럼 제가 1996년, 7년 이때 크라운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크라운제가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크라운은요, 초코 샌드만 먹어. 그쵸. 뭐 이렇게 산도 뭐 이런 샌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초코파이 정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제가 회사가 4개 있어요. 롯데, 혜태, 크라운, 오리온. 그렇죠. 4개 다 크라운- 초코파이 나옵니다. 다 나왔나? 다 나와요. 원래 오리지널이 오리온 아니에요? 오리온밖에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오리온만 먹어요. 어. 나머지 네 회사는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러면 오리온은 많이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회사가 풀로 돌려요. 그때도. 외국 수출용으로. 수출이 많아서. 아.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동그란 모양은 왜냐면 비슷하고. 오리온이 비싸. 예. 좀 싼 거. 그렇지. 비싸지.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30년 전이에요. 그렇지. 96년, 97년, 30년 전부터 초코파이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이미 판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그 거예요. M&M 초콜릿 팔리듯이 팔렸나 보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막상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를 안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특히 동유럽은 이게 다과랑 같이 먹는 네. 고급 과자가 돼요. 이거 우리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맛에 길들여지는 것 중에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라면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수해 때 북한도 우리나라한테 보내주기 있지만 우리도 북한에 보낸 거 있거든요. 그때 북한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수해 불품이 라면이었어요. 아,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물만 붓고 끓이고 자기네 거 좀 넣으면 그렇지. 아까 그 변신이 되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쌀보다는 낫다. 그렇지. 쌀은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국물도 되는데. 먹을 수 예,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되면 라면과 초코파이가 그 일정공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동의합니다. 네. 네. 냉동 김밥은 이거 왜 먹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이거 결론 네.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우리 즉석 김밥을 먹고 나면 이거 안 먹지 않을까요? 없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밥은 동남아도 먹고 우리도 먹거든요. 네. 종자가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걔들은 안 남미고 롱라이스, 그렇죠. 우리는 날아다니는 롱라이스.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스 그러면 이 얘기하잖아요. 네. 구더기 발음- 막 이런 발음 얘기. 잘해야죠. 그래서 발음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거 먹고 애들이 비하하는 게 너희들은 벌레를 먹는다 그러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유, 그런 얘기가 맞아 죽지. 아니, 우리는 짧죠. 네. 짧고 똥똥한 똥똥을 쌀. 떨어지겠죠. 걔들은 길고 이렇게 얇은 쌀. 길쭉하고. 그렇죠. 그래서 날아다니고. 한국 쌀은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본, 한국 정도. 뭐 캘리포니아 조금 하고. 우리 캘리포니아 조금. 그러니까 얘들이 김밥을 먹고 싶은데 자기네들 쌀 가지고 동네 있는 쌀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만들면 김밥 맛이 안 나죠. 그 안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왜냐 엉겨붙질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이 어려워. 김이 어렵지. 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그 싸는 김밥 싸는 김밥은 또 김이실이 좀 달라야 돼요. 그치. 이게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고 얇으면 찢어지고 두꺼우면 안 말리고. 안 말리고. 그래서 구멍은 없이 그러나 적당하게.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쫙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본 보면 혐한이 많이 있거든요. 네. 혐한 정치인들도 많은데 그렇죠. 혐한 정치인마저도 김은 우리 거 갖다 먹지. 김은 인천공항에서 사서 가요. 이게 이유가 뭐냐? 자기네 맛있거든.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게 거예요.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김의 종자가 좋은 게 아니고. 기술력이 좋아요. 김은 뭐가 안 좋으냐면은 그 뭐죠? 파래. 파래김. 파래김 있잖아요. 이게 섞이면 맛이 없어요. 파래를 따로 해서 파래김도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맛이 이게 섞이면 맛이 두 없어요. 개가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같이 자란대요. 그렇지. 네. 그래서 옛날에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염산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래 못 자라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거는 파래랑 섞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으니까 두껍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인데. 약간 종이 씹는 맛이 나. 그리고 안 말리죠. 잘. 네. 그래서 걔들은 많은 김밥이 아니고 붙이자. 그렇죠. 이게 말아버리면 부셔지니까. 근데 한국은 말잖아. 야들야들 얇은 게. 두 겹으로 말 수도 있어. 기술력이라도요. 그러니까 그 김의 종자의 차이가 아닌가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양식을 먼저 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네. 완도 지역에서 아마 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야. 그럼 당연히 전 세계 1등을 이제 알았어. 근데 한물로 맛있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김 그러면은 저장성도 좋죠. 가격도 저렴하죠. 또 요즘 수출 같은 거 뭐는 거기다가 고추냉이나 겨자나 뭐 고추장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맛도 넣고 향도 다 넣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과자로 먹어도 되고 밥으로 먹어도 되고 뭐 진짜 뭐 최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안에서 못 구해. 구할 수도 없고 밥도 못 구하죠. 김도 못 구하죠. 그럼 김밥을 구하기 위한 두 가지를 다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 그냥 냉동에서 사야지. 보내는 거구나. 그렇죠. 나는 제일 놀란 게 물회면이야. 물회면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저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회는 옛날부터 일본 쪽 문화라서 적응이 됐거든요. 그래도 걔네들이 이거 물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될까를.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뭐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를 음식 관련된 투자돼서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대충. 네. 자, 보세요. 일본에 가서 사시미 드세요? 일본 가면 사시미보다는 스시는 먹으러 가죠. 그렇죠. 사시미 왜 못 드세요? 사시미는 뭐 한국에서도 내가 내 스타일로 사시미를 시켜 그래요? 먹으니까. 그럼 미국 가서 사시미 드세요? 미국 가서도 스테이크를 먹거나 그쵸? 랍스터를 먹지. 왜 사시미를 안 먹을까요? 사시미는 한국에서 많이 먹으니까. 그것만일까요? 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비싸요. 그렇지 비싸지. 비싸요. 일본이라는 곳은 사시미의 나라라고 하는데 막상 거기서 초밥은 싸게 먹어도 사시미는 비싸. 속된 말로 하면 좀 비싸요. 그쵸. 우리는 보면 이게 뭐 광어 우럭 그래가지고 뭐 대짜 시키면 5만 원 해가지고 야씨 뭐 다 되죠 막 이런데 거기는 다 되죠 했다가는 공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공한 20배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비싸.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뭐예요? 사시미가 건강에 좋은 건 알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죠. 일단 일반인들은 부킹이 쉽지 않고. 먹을 수가 없지. 그렇지. 자, 그런데 물에는 그거보다는 초밥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렴해. 얘네들이 여기 뭐 이렇게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파스타면을 얇은 파스타면을 깔아줬대. 그런 거 충분하죠. 예. 우리는 그게 밥 말아 먹는데. 밥 말아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래. 야, 니들이 그게 밥맛을 모르는 거야. 그 물에 거기다가 밥 말아서 그걸 탁 떠먹으면 그 꼬들꼬들하니 맛있는 걸.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편한 누드를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심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는 쉽지만 너무 비싼데 물에는 그거보단 싸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걸 하려면 그 신선한 생선을 구하면 미국에서는 비쌀 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활어를 안 쓰죠. 물에는 활어를 안 써도 돼요. 사심이 활어를 써야 되지만.
그러네. 그렇잖아요. 물에는 어차피 양념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선도가 떨어지는 맛들을 양념이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물 타고 사시미는 못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시미는 한 하루나 정도 이렇게만 냉장 보관해도 냄새 나고 이상하잖아요. 못 쓰죠. 우리 바로 알잖아요. 근데 물에는 어차피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물고기도 좀 여유가 있고 그것의 보관도 좀 쉽고 하니까 얘네들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음식 뭐 크게 네 가지만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아는 맛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 추천. 시장성이 넓어지거나 이게 속된 말로 사업성 있는 건 뭐예요? 아, 사업성 있는 거. 아, 여기 네 개 중에. 이네 개를 가지고 외국에 내다 팔아야지. 김밥이죠. 압도적 김밥. 아, 왜냐하면 현지화가 쉬워요. 아, 왜냐 안에 넣는 거를 뭘 하냐에 따라서 현지상 입맛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화가 쉽고 그다음에 김밥은 원래 패스트푸드 개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브웨이가 바로 이게 싸주는 것처럼 걔들도 골라가지고 말아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걔들 입장에 친근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고 들고 먹는 혀대가 핫도그 비슷하고. 맞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먹었던 어떤 음식들의 패턴에 접목이 쉽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저건 100% 김밥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음식 사업을 통해서 국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죠? 외국 나가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있는 큰 음식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 김밥. 김밥. 압도적입니다. 저거. 왜냐하면 다 말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죠. 우리 엄마 김밥 잘 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어. 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장사할 아이템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네. 네, 그래서 지금 손잡고 가시죠 신안으로 가. 예, 뭐, 아니 좀 만나가지고. 뭐 다른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명품아 이런. 내가 이렇게 피부과 환자 여드름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 아닙니다. 그 제가 그 옛날 강의 내용 중에 한국 식품 중에서 세계적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식품 3개 요걸 딱 골라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